파리 올림픽에 오지 마세요.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파리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외국인들에게 파리에 오지 말라며 보이콧을 유도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파리에 오지 마라, 몽땅 취소하라. 권고하면서 누구도 올림픽을 원치 않는다. 이건 엉망진창 그 자체다 라고 올라온 SNS 영상이 올라온 것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요. 이제는 그 영상 속 사람들의 외침이 전부 이해가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프랑스 파리 올림픽 자원봉사자인 아멜리에 듀부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 파리 올림픽 자원봉사자로 활동 중인 아멜리에 듀부아라고 합니다. 저는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스포츠 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어릴 때부터 체조 선수로 활동했지만 고등학교 때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접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 경험으로 저는 스포츠 과학을 공부하게 되었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저는 스포츠가 단순히 경쟁이 아니라 문화와 과학이 결합되고 인간의 잠재력을 탐구하는 복잡한 분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 올림픽의 역사와 그 사회적 영향에 대해 배우면서 올림픽 대회가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평화의 축제라는 점에 반하게 되었죠. 2년 전 우리 학과 교수님께서 2024 파리 올림픽 준비 과정에 대해 특강을 해주셨어요. 그때 올림픽 자원봉사자의 중요성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죠.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 지식과 열정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체조 선수로 활동하지는 않지만 가까이에서 선수들의 열정을 느끼고 싶었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이 경험이 전공 관련해서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자원봉사 지원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영어와 스포츠 관련 지식을 테스트하는 여러 단계의 면접을 거쳐야 했죠. 하지만 제 전공 지식과 운동선수로서의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올림픽에 대한 열정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요. 드디어 자원봉사 지원에 통과하였고 저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마음에 올림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꿈만 꾸던 올림픽의 일원이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고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어요.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것,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과 관중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가까이서 지켜본 파리 올림픽은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과 논란들도 많아서 저도 안타까운 느낌이에요. 하지만 올림픽 정신을 빛내는 감동적인 순간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특히 한국 선수들의 활약에 깜짝 놀랐어요. 파리 올림픽에 자원봉사로 활동하기 전에는 저는 한국에 대해 K-팝으로 유명한 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스포츠 분야에서의 실력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의 양궁 실력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답니다. 양궁에 대해서도 사실 올림픽 전에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 양궁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서 완전히 한국 선수들에게 반해버렸어요. 집중력과 정확성, 그리고 경기 중에 보여주는 평온한 표정에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강한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관역 중앙을 맞추는 모습을 보고 이건 정말 예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양궁 경기장에서 일하는 날이면 항상 기대에 부풀어 있답니다. 특히 한국과 프랑스의 여성 단체전 결승은 정말 손에 땀을 쥐고 보게 되었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나고 자란 프랑스인이라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프랑스의 우승을 기대했었는데요. 알고 보니 한국의 여성 양궁 단체전 성적이 대단하더라고요. 이번에 우승을 하면서 한국 양궁 여자 대표팀이 올림픽 10연패의 대기록을 달성했다고 하네요. 10연패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성적인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양궁 단체 부분이 개설된 것이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이고 이번까지 10번 경기가 진행되었는데 그중 10번 모두 금메달을 가져갔다는 것이었어요. 여자 양궁 단체전이 올림픽에서 시작된 이후로 한국팀만이 금메달을 땄던 것이고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적이 없다는 이야기더라고요. 대한민국만이 여자 양궁 단체전에 금메달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프랑스가 2등을 한 것만도 정말 잘한 것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팀이 경기를 하면서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서로 껴안으며
눈물을 터뜨리는 것을 보고 저도 울컥해져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경기장에는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열리다 보니 프랑스 관중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한국과 프랑스와의 경기이다 보니 프랑스 관중들이 결승전 내내 프랑스 깃발을 흔들며 응원을 했고 프랑스 선수들이 10점을 맞출 때마다 소리를 질러서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쉬웠을 텐데 프랑스의 열광적인 응원을 뒤집고 차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해서 우승을 한 점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대단한 한국 선수들 사이에서 저희 프랑스가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 처음으로 메달을 따내었는데요. 정말 축하할 일이고 기쁜 사실인데 이것도 알고 보니 한국 덕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프랑스 대표팀에서 이번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에서 양궁 감독을 선임했기 때문에 프랑스가 메달을 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그동안 프랑스의 양궁 성적은 그다지 뛰어나지 않아서 메달이 별로 없었고 남자 단체전 메달은 이번에 처음이에요. 이렇게 프랑스가 양궁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이유가 한국에서 오신 오 감독님 덕분이라고 하네요. 오 감독님이 프랑스 양궁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고 해요. 오 감독님으로 인해 프랑스 양궁팀은 전보다 훨씬 더 많은 활을 쏘며 체계화된 훈련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한국이 양궁을 잘하게 되는 것이 선수층이 두껍고 체계가 확실하게 잡혀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어요.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실업선수까지 운동을 계속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한양궁협회가 공정하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부정 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발휘하는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 양궁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올림픽 자원봉사를 지원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었어요. 한국 선수들은 실력도 뛰어나지만 인성도 엄청나더라고요. 어제 한국 선수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제가 연습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 화이팅! 솔직히 제 발음이 얼마나 이상했을지 걱정했어요. 하지만 선수들의 반응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답니다. 한국 선수들은 눈을 크게 뜨고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을 해주었어요. 와,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한 선수는 심지어 프랑스어로 뭐라고 하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본 샹스. 행운을 빕니다. 라고 알려주자 선수들이 따라하며 즐거워했어요. 그저 짧은 인사 교환이었지만 그 순간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 서로 통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 선수들의 따뜻함과 친절함에 정말 감동받았답니다. 하지만 중국 선수들과의 경험은 조금 달랐어요. 같은 방식으로 미소를 지으며 니하오라고 인사를 건넸지만 대부분 무반응이었어요. 어떤 선수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고 또 다른 선수는 아는 체 하는 것이 불편하고 기분 나쁘다는 듯이 인상을 쓰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이 비슷하게 생겨서 한 번은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인사하니 저를 노려보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눈을 피하고 옆으로 비켜줬어요. 그런데 저를 스쳐 지나가면서 옆에 있는 동료에게 중국말로 뭐라고 하는 게 들려서 중국 사람한테 제가 실수를 한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인가 생각했지만 제가 만난 중국 선수들은 전부 이런 태도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경험들로 인해 스포츠가 단순히 경기 결과만이 아니라 선수들의 태도와 매너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 선수들의 친절함과 따뜻함은 그들의 뛰어난 실력만큼이나 감동적이었답니다. 올림픽 자원봉사를 하면서 보람있고 감동받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많은데요. 특히 더위로 인한 폭염 때문에 저와 같은 자원봉사자들 뿐 아니라 각국의 선수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어요. 하계 올림픽은 여름에 열리게 되는데 파리의 여름은 뜨거운 폭염이 심한 기간이에요. 재작년인 2022년에도 유럽에 기록적인 폭염이 닥쳐서 더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기까지 한 날씨였어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여서 유럽에서 폭염으로 인한 열 때문에 숨진 사람이 6만 명이 넘었다는 뉴스로 놀란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더위에 친환경 올림픽을 표방하며 선수촌 아파트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다니 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친환경을 내세우면서 지하수를 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온도를 낮추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나섰었는데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결국 각 국가들이 자비를 들여서라도 에어컨을 설치하겠다고 나서니 조직위는 에어컨 없는 올림픽을 마지못해 포기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정말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각국의 선수들을 초대해놓고 이렇게 안이하게 준비하다니 자원봉사자인 제가 더 민망하고 미안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한 나라들이 자비를 들여 에어컨을 주문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또 빈부격차가 발생한다는 논란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돈 많은 부자 나라는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숙소에서 머물고 돈이 없는 가난한 나라의 선수는 찜통 더위를 참고 지내야 한다니 이게 과연 올림픽 정신이 맞는 건지 회의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에어컨 문제는 숙소뿐 아니라 셔틀버스에서 더 크게 생겼는데요. 프랑스는 원래 버스에 에어컨이 달려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창문을 열고 바람을 통하게 하면 그래도 참을 수 있을 정도거든요. 하지만 선수들의 셔틀버스는 테러 위험 문제로 창문을 열 수 없도록 막혀 있고 검은 랩핑지로 시야까지 차단되어 있어서 이런 무더위에는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한 선수가 셔틀버스에서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는 일까지 터지고 말았지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 선수팀은 경기장에 가까운 숙소로 이동을 했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요즘 올림픽 기간이라 숙박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프랑스 물가가 장난이 아니에요. 한국 선수들을 위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돈 많은 나라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돈 없는 나라는 불편해도 그대로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저희 나라를 욕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프랑스가 올림픽을 위해 돈을 쓰지 않고 각국의 예산을 빌려서 생색을 내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네요. 식사도 친환경을 위해 탄소를 줄인다면서 채식 위주의 식단을 내놓아 말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잘 먹고 푹 자고 몸 상태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고 경기를 뛰어야 후회 없는 결과가 나올 텐데 탄소 발자국 어쩌고 하면서 식단의 밸런스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올림픽 선수들의 식사를 준비했다는 사실이 저조차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사실 사람이 먹는 것만 맛있게 먹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것인데 타국에 나와서 가뜩이나 예민한 상황인 선수들에게 엉망인 식사를 내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프랑스 하면 미식의 나라로 유명한데 제가 다 창피할 지경이에요. 한국 대표팀은 한국에서 파견된 요리사가 준비하는 한식 도시락으로 이런 걱정이 없다고 들었어요. 고기가 포함된 맛있는 한식 도시락으로 한국 선수들이 더 열심히 힘내고 실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서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부럽기도 하네요. 한국 사람들은 실력은 물론이고 인성도 뛰어난 데다가 준비성까지 철저한 것 같아 같이 자원봉사하는 친구들과 만나서 한국 소식을 이야기하면 감탄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각종 논란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저는 올림픽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되었지만 지금은 그 이상의 의미를 찾았답니다. 특히 선수들과 관중을 도울 때마다 느끼는 뿌듯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길을 잃은 관람객을 안내해 줄 때, 긴장한 선수에게 따뜻한 미소로 응원의 말을 건넬 때, 그리고 경기가 끝난 후 선수들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줄 때, 저 또한 감동을 느낀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국제적 우정을 쌓을 수 있었던 것도 좋은 경험으로 남을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한국 선수들의 경기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그들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스포츠맨십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모습들이 제가 매일 아침 새로운 열정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답니다.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저에게 많은 감동을 준 한국 선수단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저는 이번 올림픽 자원봉사 경험이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선수들 남은 경기에도 좋은 성적 거두길 바라고 한국 분들도 재미있게 올림픽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여름 보내시고 안녕히 계세요. 오늘 사연은 프랑스에서 올림픽 자원봉사자로 지원해서 활동 중인 아멜리에 듀부아 씨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파리의 유명 대학교에서 스포츠 과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인 아멜리에 씨는 파리 올림픽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국 선수단의 실력과 인성에 감동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 보내주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올림픽을 위해 봉사하는
아멜리에 씨에게 수고 많다고 인사하고 싶고, 한국 선수들도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경기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동포켓은 계속해서 여러분께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